안녕하세요. 여러분 NFT란 말을 이제 신문에서 방송에서 들어보셨죠? NFT 요새 이제 뭐 한참 쓰는 젊은 분들한테서 한참 이제 쓰는 말인데,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Non-Fungible에서 NF 토큰에서 T를 따서 이제 NFT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NFT, Non-Fungible Token. Fungible이라는 게 이제 대체가 가능한, replace, 대체가 가능한이란 뜻의 단어인데, 저도 사실 이제 중학에 들어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도 가끔 사전을 찾고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그 어리둥절한 단어입니다. Fungible, F-U-N-G-I-B-L-E, Fungible, 대체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Non-Fungible 그러면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Non-Fungible, non이라는 건 no, 아니란 뜻이니까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Non-Fungible.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어리둥절한 단어인데, Fungible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Fungi라는 단어도 있을 법도 한데, Fungi, F-U-N-G-E, 대체가 가능한 Fungible이라는 형용사인가? 예, 형용사라고 그러나? 뭐, 부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단어가 있으면 이제 원형 단어가 Fungi라는 단어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Fungible이라는 단어만 딱 있고, Fungi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놓고 보는 민중서림에서 나온 영안사전에는 Fungi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옥스퍼드 라지 프린트, 이게 활자가 큰 옥스퍼드 사전에는 Fungible이라는 단어도 올라있질 않습니다. 전자사전에서도 Fungible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희소한 단어죠. 일상에서 이제 쓸 일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Fungible이라는 단어가 NFT라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고기에만 쓰이지 일상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월간조선 3월 5에 이 난해한 NFT에 대한 Q&A, Question and Answer Q&A가 실렸습니다. 송설아라는 분, 전 워싱턴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교수를 박지연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송 교수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걸 아주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제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듯 말듯 합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사를 쓴 박지현 기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FT에 대한 Q&A를 인터뷰에서 썼는데도 아마 쓴 기자분도 지금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당근 한 개나 라면 한 개를 돈을 내면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뭐 한 개를 사든 한 보따리를 사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데, 10년 넘게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데, 진돗개를 껴안고 찍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 사진은 어디 가서 이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기르는 진돗개 사진을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산책하면서. 근데 이제 찍어놓고 보니까 사진이 참 잘 찍고 개도 이쁘고 그래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와 가족들한테 막 보냅니다. 제가 기르고 있는 개 사진을. 그러면 이제 제 똑같은 사진을 수십 명, 수백 명이 보관하고 있겠죠. 똑같은 사진을. 그럼에도 원래의 사진은 제가 찍은 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사진 한 장입니다. 오리지널입니다, 그게. 제가 뭐 친구 수십 명한테 보내서 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 스마트폰에서 제가 찰카닥 하고 찍은 그 한 장 사진만 오리지널이죠. 원래.
이제 제 친구가 깜빡 잊어먹고 저한테 또 다시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도 제 스마트폰에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제가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 녀석이 깜빡하고 저한테 보낸 사진이 있더라도 원래 사진은 제가 착각하고 한 장뿐입니다. 수많은 사진 가운데 제 카메라에 제가 제일 처음 찍은 사진 한 장만 오리지널인데 이게 오리지널이야 하고 주장할 방법이 지금까지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게 솔직히 뭐 오리지널하고 주장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내 사진에 내가 찍은 최초의 사진이 오리지널이야 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남들이 나도 똑같은 게 있는데 네가 보내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이게 오리지널이야 하고 주장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사진이 정원교가 언제 어디서 찍었고 그걸 누구한테 보냈고 또 그 받은 사람은 또 누구한테 또 보내고 하는 기록을 낱낱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이 발명이 됐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진돗개 사진을 1월 1일 날 찍어서 친구 A, B, C 3명한테 보냈고 내 친구 A는 자기 친구 뭐 영자, 숙자 또 내 친구 B는 저한테 받은 사진을 뭐 돌쇠한테, 개구쟁이한테도 보내고 또 친구 C는 자기 친구 뭐 영철이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냈는데 이놈들이 또 뭐 영자, 숙자, 돌쇠, 개구쟁이가 다 받아서 또 친구 가나다라 마바한테 또 보냈단 말이죠. 이 사진을. 그러면 그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수십 명이 될 겁니다. 수십 명. 그 수십 명 사진 중에 오로지 내 카메라에 들어있는 내가 처음 찍은 사진 한 장이 오직 오리지널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다는 그 기술이 발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전차가 도착하고 기차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 승강장 아닙니까? 이제 그게 발명이 된 거죠. 그걸 누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똑같은 진돗개 사진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자리에.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카메라를 꺼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 오리지널은 내 거야. 내 사진만이 이게 오리지널이야 하고 의수될 수 있는 사람, 뽐낼 수 있는 사람은 정원교 뿐이다. 요거를 증명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걸 그 사진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게 그 사진을 돈을 받고 파네. 왜냐? 똑같은 사진이지만 오리지널이니까 똑같은 사진이지만 또 이걸 보증하고 증명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를 만드는 기술, 그 블록체인에 의해서 정원교가 1월 1일 날 찍은 진돗개를 찍은 사진이 오리지널이구나. 그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증명서에는 진돗개 사진의 고유 식별번호, 그 사진의 식별번호와 거래 기록이 낱낱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이 증명서는 종이에 쓰인 확인서나 증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컴퓨터를 켜서 화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딱 했을 때 수십 명에서 똑같은 진돗개 사진을 들고 있는데 오로지 정원교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에 있는 사진이 진짜구나. 이런 기술이 발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파는 겁니다. 오리지널이니까 가격은 뭐 얼마이고 판 날짜는 얼마이고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블록체인이라는데 기록이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한번 기록이 되면은 변조나 삭제, 위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조가 불가능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겁니다.
뭐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NFT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는 정월교가 찍은 사진만이 오리지널, 오직 요 사진만이 진짜다 이렇게 만드는 블록체인 만드는 증명서 비용이 약 5천만 원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전기값입니다. 전기료. 한여름에 30평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에어컨도 켜고 냉장고는 항상 켜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썼을 때 한여름 한 가정에 30평 아파트에 전기료가 한 15만 원쯤 나온다고 가정할 때 약 30년치 30년치의 전기료에 해당하는 4,800만 원에서 5천만 원쯤 돈을 들여야 그 증명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뭐 돈 자랑, 뭐 쓸 용어는 아니지만 돈지랄 하는 겁니다, 이게. 거래는 이제 대부분 암호화폐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라는 거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하세요. 마트에 들고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없는 머릿속에만 있는 돈입니다. 이 머릿속에 돈을 실제 현금을 주고 샀다가 배가 멍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는 돈을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을 서로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설화 교수는 디지털 사진 원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발명된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뭐 NFT라는 게 이제 모른다고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주식은 돈을 벌고 회사가 돈도 벌고 기술도 개발하고 또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회사, 세계에서 몇 위를 나타내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뒤에 버티고 있고, 그 삼성전자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게 있지만 삼성전자가 뒤에 버텨주고 있는 기준. NFT는 누가 그 값어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 주식이 아닌,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상의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켜야 볼 수 있는 디지털상의 상, 이미지를 끼리끼리 값을 정해서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서로 값을 사고 파는 겁니다. 증권거래소 같은 뭐 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르는 뭐 토론과 토통과 이제 강아지가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강아지를 올렸지만 그 수많은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기른 토로의 수많은 사진 중에 오직 윤석열 대통령 카메라에 담겨 있는 사진만이 원본이겠죠. 그걸 돈을 주고 넘겨받았다. 이거 사봤자 뭐겠습니까? 액자를 만들어서 어디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봉익임선달이 그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로 이제 정교하게 모사한 모나리자 그림은 진짜는 아니지만 벽에 걸어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근사하구나, 진짜 그림은 어떨까 하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NFT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NFT 거래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100% 투기입니다. 아직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래고, 또 돈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날려도 그만, 임자 만나면은 한탕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유명한 사람이 뭘 찍었는데 그걸 내가 샀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미친놈이 사주면은 돈 좀 벌겠구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임자 만나서 한탕 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그런 가지고, 돈 주고 산 상품 아닌 상품입니다. 몰빵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대박 날 확률은 로또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NFT를 누가 돈이 남아 돌아가시더라도 NFT를 사라고 그러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십시오.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켜야 화면에 나타나는 건데 그걸 뭐 오리지널하고 증명해봤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책을 좋아하는 하지만 이제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 그 뭐 지하철 안에서 이제 무료니까 땅 속을 가는 지하철에서 이제 볼 것도 없고 무료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책을 읽는 것으로 이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지하철 1호선은 땅 위로 가는 노선이 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시원한 바깥 구경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도 이제 책을 읽지 않습니다. 뭐 학생 때는 노느라고, 젊을 때는 뭐 술 마시고 주위와 어울리는데 이제 에너지 쓰느라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좀 배우고 그래야 되겠다 했더니 뭐 애들도 키우고 이제 뭐 남들이 하는 뭐 놀이도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뭐 화투도 배우고 뭐 골프도 치고 하느라고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었는데, 이제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나이도 먹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월간지 하나는 정성껏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월간조선입니다. 바로 가끔 이제 신동아도 사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월간지 읽는 것을 이제 독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월간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뭐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월간지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뉴스가 아닌 심층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신문과 방송이 전하는 뉴스가 통상 볼 수 있는 뉴스와 또 다르고, 거짓, 날조, 억지 선동이 날뛰는 유튜브가 정신을 쏙 빼놓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달에 한 번 차분하게 정리해주는 책이 바로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지를 사랑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간조선을 몇십 년 모으는 매니아는 아니고, 스크린 매체에 이제 익숙한, 전철을 타보시면은 뭐 전철 안에 한 100명이 중에 뭐 97, 8명 젊은 분들은 전부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런 정신없는 뉴스,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뉴스를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월간지를 사서 읽으십사 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이제 요새 같은 세상에 활자로 된 종이책을 보느냐, 스마트폰으로도 책을 얼마든지 보느냐, 뭐 이렇게 짓궂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원을 끄는 순간 휙 하고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전자책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읽는 거는 적극 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상에 뭐 수북히 책을 쌓아놓고 있다가 석 달이나 지난 월간조선 3월호를 이렇게 이제 책꽂이에 차분하게 좀 쉬라고 꽂으려다가 아까운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배진영 기자가 쓴 김재관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주옥 같은 사연을 빼놓지 않고 다시 발견하는 기쁨이 바로 월간지를 읽는 보람입니다.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정부가 내준 루프트한자 인간 여객기 1등석 몇 자리를 빌려 타고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 나가 있는 이제 광부와 간호사를 이제 만나보기 위해서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때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 그런 말 끝에 독일에서 이제 금속학을 전 배우고 독일의 철강회사에 다니고 있던 김재관, 이제 박사학위도 땄죠. 김재관 박사가 동료 유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책 한 권을 대통령에게 내밀었습니다. 독일의 교민들 사이에서 박정희 군 사정권을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학생들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준비한 책이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받은 박정희는 고맙다. 이제 귀국해서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부부가 며칠 이제 독일에 머무르면서 김치찌개라도 한번 먹었으면 속이 확 풀릴 텐데 하고 이제 푸념을 하니까 미운에 살던 양혜숙이라는 그 여성 박사가 급히 잡채를 만들어서 갖다 대통령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이렇게 거지같이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4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의문도 할 겸 라인강의 기적을 배우려는 대통령의 간절한 염원이 깃든 독일 정부의 빌다시피에서 간청에서 이루어진 여행이었습니다. 뭐 비행기가 없어서 루프트한사 독일도 항공사의 1등석 몇 좌석을 독일 정부가 마련해 줘서 이제 그렇게 타고 갔던 거죠. 김재관 박사가 이제 그때 제안한 철강공업 육성은 당장은 어렵지만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을 건설을 해야 된다. 반드시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포스코와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선공업, 지금 뭐 대우조선이 한참 이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가 생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만든 후판, 두꺼운 철판을 해서 이제 조선공업 유조선도 만들고 뭐 컨테이너선도 만들고 하는 조선공업은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업에 관한 그 비사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흥미롭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 경제 2수석이 오원철 박사인데 그는 자동차 공업을 반대했습니다.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였던 그 김재관 박사가 박정희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뭐 대통령 경제수석이 반대를 하니까 이거 대통령을 설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독대를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의 그 동생 정세영 씨를 설득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니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대 자동차 탄생 비화입니다. 그 포니를 설계한 사람이 이태리의 그 자동차 설계 전문가입니다. 포니. 대통령에게 이제 당도록에 그 철강공업 육성 방안을 내민 젊은이를 중용해서 상공부 차관보를 시키고 배고픈 배를 골른 가난에서 국가를 일으켜 세운 박정희도 박정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젊은이를 키운 것은 6.25 전란 중에도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을 피난지 부산에서 발동하여 김재관을 비롯한 많은 젊은 학생들이 군대 대신 서울대, 공대 입학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야 이거 뭐 못 배운 핫바지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란 말이냐, 대학 간 놈들은 군대가 안 가고 이런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전쟁 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면 우수한 인재를 찾아서 살리고 키워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재관은 피난지 부산에서 산업은행 시험에 합격했지만 또 동시에 독일 유학 시험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그 산업은행장 구용서 씨가 그래 그러면 너 은행원 신분을 유지해라, 월급은 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보내줬고 그 월급이 고향의 부모님을 부담하는 부담을 하니까 김재관은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김재관이라는 이름이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박태준, 오원철, 정주영, 또 그 동생 정세영, 또 최영석 당시의 과학기술 장관 그런 개발연대의 인물들에 가려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운에서의 기적이라는 평전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걸 월간조선 3월호가 이제 다뤘던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이 바다에서 공무수행 중 물에 빠져 북한 수역까지 떠밀려가 북한 군인들에게 신문을 받으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걸 구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이를 감추고
6시간씩이나 모른 채에서 결국 총 맞아 죽고 바다에서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한 대통령, 또 배를 타고 넘어온 어부 2명을 낼름 북한 정권 비위 맞추느라 눈도 가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 데리고 가 북한군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했던 엉큼하다 못해 정직하지 못한 정권을 이끌었던 대통령, 이런 반고 사과도 없이 태연하게 한반도의 지정학 어쩌고 하는 책이나 읽으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상 대통령으로서 내가 한 짓은 불가피하고 남북 화해를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하려니까 머리 나쁜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못난이 이중인격자를 5년이나 혹시나 하며 대통령으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를 감싸느라 온갖 궤변으로 의혹을 파헤치는 수사기관을 공격하는 내로남불당과 추종자들을 보며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김재관 평전을 한번 구해서 읽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